7월 1일부터 그 수련시설 평가가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다 그때는 시간이 어려워져가지고 무리하게 6월 30일 나왔어요. 제가 그 토요일까지 부산에 있다가 와서 오늘은 제가 미리 보내드린 것처럼 평가 일정표는 그게 저희가 가급적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생하신 분들 얼굴도 뵙고 또 저희가 모의투표 하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또 다들 지역의 사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작고 굵게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여쭤볼게요. 저녁에 기차표 예약하신 분 몇 시? 제일 빠른 게 몇 시죠? 6시 5시 20분 5시 34분. 대략 5시 5시 반이네요. 4시. 왜? 저녁 일정이 있어요. 우리 알아야겠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간에 4시 반 제일 빠른 거니까요. 그 전에 최대한 마무리 짓고 먹는 것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정원 총장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YMC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셨고 특별히 이번 모의 투표를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주님의 도구로 써주셨어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셨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청소년 모의 투표가 17년도 저희가 대선 19대 대통령 선거 시작을 올해가 6회째 진행을 했는데 6회째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모의 투표를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할 때 이제 가장 핵심에 뒀던 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Y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우리 평상시 훈련 받고 교육받은 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을 같이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이제 또 기획하고 진행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청소년들 전국적으로 청소년 회원이 좀 약화된 부분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참여하는 지역들의 참여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차이점을 보시면 가장 큰 게 이제 온라인 사전 선거인단 운동으로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가까웠던 총선 때 가장 가까웠던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모의 투표 그때가 8,000명이 안 됐어요. 전체 인원이. 그때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7,000명 정도 저희가 참여했고 실제로 이제 사전 선거인단으로 보면은 한 1,400명 정도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3,000명 정도가 당일 오프라인 투표, 그다음에 당일 이제 등록한 친구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제가 우리 회원들부터 좀 참여를 시켜주세요라고 부탁드린 게 가면 갈수록 이제 회원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에 말씀드리진 않고 어느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뭐 채 10명도 안 되고 막 이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회원들 설득이 안 되면 다른 청소년들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은 사실 호기심도 있고, 그 이번에는 특별히 몇몇 지역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항의전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왜 4시까지 한다고 그러고 갔더니 웃더라. 근데 이유는 보니까 그 지역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거기가 이제 300장을 내가 보냈거든요. 300장을 받아. 인기가 좋아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끝나버렸어요. 거기는 그걸 닦고 나고 접어본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4시까지니까 점심 먹고 차분히로 갔다가 없는 거니까 항의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류의 그 학부모들의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들. 우리 애 데리고 갔는데 왜 없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체험 활동으로도 뭐 메리트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전국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이고,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강화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학교 단위 참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학교 단위 참여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제가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하고 서울시 총각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하자 해서 그 추진단에 들어가가지고 쭉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관위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해도 되냐 했는데 저는 공문을 보내지 말자고 그냥 하자. 뭐 문제가 되냐 했는데, 교육청이라는 그 기관, 공적 기관이니까 공적 기관으로 보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모의투표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교육청의 주도하에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서 A학교, B학교, C학교 할수 있고 하세요라고,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아니, 불법의 소지가 있다. 불법이 아니라 소지가 있다는 거고, 반면에 우리 같은 그 YMCA 시민단체가 우리들의 주도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해석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네라는 해석이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 있네 이거잖아요. 선생님들이야 자기 신분에 이제 그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초반의 분위기였는데 이제 해가 될수록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번에도 꽤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청소년 회원들의 개별적인 참여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야기 들어볼 텐데 제가 그 총평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역이 나와요. 우리가 도와줄게, 뭐 직접 해줄게. 근데 아직도 이제 이번에는 딱 한 지역, 광양에서 오프라인 투표 한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관위가 왔는데 이거 불법이니 치우라고 한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광양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관위 직원이 막 왔을 때가 본인들이 준비한 투표 용지를 다 소진했대요. 그래서 A가 접어버렸대요. 접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문하고 이런 거를 다 광양 총장한테 보내드리고, 선관위가 항의하셔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가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익을 보관해 본다고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선관위도 이런 걸 하는 거를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하는 모의투표는, 그러니까 굳이 관할을 따지자면 중앙여론심사위원회가 저희 관할입니다. 원래 모의투표는 저희 공직선거법에 없었어요. 그냥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모의투표도 사실은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세종에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세종 선관위에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모의투표는 전국을 거쳐서 가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도가
겹칠 때는 중앙선거 중앙여론심사위원회에 이제 신고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의투표 그 결과가 본 투표의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발표하니까 이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 않고 있고 이번에도 연락이 와서 이번에도 하시냐고 한다.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끝나고 나서 발표해 주세요. 정도로 이렇게 합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의투표가 뭐 불법이다 아니다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이미 그 단계는 지났고 또 일부 선관위나 이런 이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향후 이제 저희가 여전히 고민은 회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독려시킬 거냐 우리 회원들의 참여를 과거에는 간사님들이나 회원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최대로 많이 모의투표를 했을 때가 첫해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가 6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6만 5천 명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진행했었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한때 또 이렇게 혹자는 언제까지 모의투표만 할 거야 라는 건데 사실은 모의투표는 저는 상대권 운동의 다른 형태 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다른 형태로 발전하더라도 모의투표는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의투표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간사님들이야 모의투표 내년에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고등학교 때 한 번은 할까 말까 선거에 고3 때는 주로 잘 안 하게 되니까 살면서 한 번 정도 경험할까 말까 정도의 경험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온라인 투표를 제가 좀 장려드리는 이유는 온라인 투표가 끝나고 나면 온라인 투표는 데이터가 남잖아요.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성향, 투표 성향 등등을 저희가 좀 설문 분석을 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교육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오프라인 투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만 오기 때문에 이게 누가 투표한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역별 특성 정도만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차 발표했던 게 이제 온라인 투표 한 1,400명 정도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던 결과는 한번 발표를 드렸었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투표를 마친 청소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죠. 링크를 포함한, 그러니까 링크라는 것은 설문조사 링크를 포함해서 다 보냈는데 한 800명 정도가 응답을 주셨어요. 800명 정도 응답한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1차 이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발표한 투표한 청소년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청소년들도 지역별로의 편차가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그러니까 호남 권역은 민주당에 좀 강세가 있고 경상권은 국민의힘에 좀 강세가 있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플러스 그 개혁신당 이준석 쪽에 많이 좀 올라가고 제가 온라인 투표는 저만 들어가서 이제 투표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매일 투표를 얼마 했는지 그래서 투표 안 한 친구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초반에 이준석이가 상당히 앞서갔어요. 김문수보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투표가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면서 김문수하고 이준석하고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에서는 이준석이가 상당히 앞섰다. 저희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남녀 일단 그렇고 세 그룹으로 10세 이하, 그다음에 11세부터 15세 한 그룹, 그다음에 16세, 17세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10세 이하의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호남이면 이재명, 경상도면 김문수. 근데 이게 추론 건데
10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아마도 부모의 입김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가지게 되고요. 이 성향이 11세부터 15세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황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16세부터 17세의 청소년들은 투표 행위가 다 변화되고 두 번째로는 진보당에 대한 투표율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권영구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권영구 후보의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의 차이를 보면 남성 청소년이 이준석에 찍은 표가 한 4% 정도 높습니다. 4% 정도 높게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고 여성 청소년들의 좀 낮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면 투표 결과를 보면 여성 청소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 기성 세대의 투표율과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일반 기성보다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정도의 추세가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17대 시도가 다 참여를 했고 시군구로 따지면은 185개 시군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시군구가 200몇 개 될 거예요. 거의 80% 정도, 80% 정도의 시군구가 다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Y적 운동의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대도시 YMCA의 모의투표 참여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대전, 뭐 대구, 뭐 인천, 뭐 서울 전혀 참여를 안 하십니다. 전혀 참여를 안 하시고 근데도 온라인은 들어와요. 온라인으로는 들어오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은 전혀 커버를 못했는데 서울에서도 한 20여 구의 자치구에서 뭐 한 명, 두 명이 있더라도 등록하는 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홍보의 방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문조사 보면 이제 제가 객관식으로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해서 한마디 쓰라고 하면 가장 많았던 게 홍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의 방식을 좀 다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군구 투표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실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시군구 투표를 계속 올려드리면 본인 지역구만 보고 말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평가이니까 또 계신 분들 다 알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자기 지역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특정 청소년들 참여 또는 우리 지역은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는 또는 학교 연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까요? 세종입니다. 저희는 한 3차례 정도 제가 오기 전에도 했었구나. 17년도에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모양인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긴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 아이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실은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건 기본적으로 청소년 선거관리위원을 이제 기본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각 지역 1지역에 30명씩 이번 같은 경우는 50명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이번 최종 모집된 게 32명 모집을 해서
그 친구들의 이름과 학교 명단을 다 공개해서 이런 선거관리위원이 모집했다 하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한 10명 이상씩 모집을 하는 걸 이제 1차 목표로 하고 2차 이들의 역할은 오프라인 투표 때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이면 오전에 한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나누고 종일할 친구들을 해서 한 3부류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 시간도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32명 중에 19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개표도 6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했고 어쨌든 그 친구들이 뭐 다른 지역의 YMCA 청소년 Y의 역할을 이제 대행을 해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이었던 건 세종이 청소년들이 어디에 몰려있나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고민하다가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하겠다고 했던 게 어디 천막 깔아놓고 나가가지고 애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들에 가보면 다 성인들이고 뭐 어디 뭐 호수공원에 가도 뭐 애들이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우리 지난번 윤석열 그 탄핵 그 집회했던 곳을 갔는데 우연히 올리브영이 50% 할인하는 행사를 그날 애들이 거기를 막 빤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봤더니 50%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원이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 한 200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는 청소년 센터들 직영하는 데 빼고 위탁받은 청소년 센터들이 애들이 토요일 날 오니까 토요일 날 사전 투표로 거기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 날 목금일 사전 투표를 저희는 사전 투표를 토요일 날 원래는 토일 2번 하려다가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일요일 날 신청한 애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나중에 바꿨어. 그랬더니 아마 그 민원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 일요일 날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근데 저희는 이미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홍보했고 다시 또 토요일만 한다고 홍보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미처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오프라인까지 그렇게 잘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 규모로 보면 뭐 이렇게 Y 규모나 거기 소속돼 있는 청소년들이나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고민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아마 공약도 더 보지 않을까? 근데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들이 과연 공약을 보고 할까?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할까? 이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거기에 아이들이 투표를 하러 온다기보다는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가는 애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투표하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걔네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어른들보다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정말 심각하게 그 공약들을 보고 찍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어쨌든 YMCA가 전국의 이제 네트워크로서의 강점이라면 이러한 활동들을 중앙에서 좀 조율해주고 지역들에서는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설사 실무자가 한 명이더라도 정말 한 대여섯 명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했고요. 어쨌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은 총선 국회의원들 뽑는 거는 약간 좀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시장, 교육감 이렇게 거기에는 정말 이 아이들하고도 실질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100일안에 당선증 전달인가요? 100일안에 당선증 전달하는데 세종에서도 꼭 한 명을 같이 보내서 그것까지가 지금 선거관리위원들하고 묶여있는 카톡방이 아직은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와 결합하는 거 올해 이제 기표소를 2군데 학교에서 빌렸는데 그 정도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들을 좀 알기도 알고 했는데 그 정도면
그런 학교들의 다음 지방선거는 그 학교들에서 실제로 좀 모의 투표를 좀 같이 해보는 것도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좀그 향후 계획까지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앙에서 좀 잘 해주시고 지역들이 YMCA라는 그 로고로 한두 달여간 청소년들이랑 정말 그 친하게 놀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쭉 가시죠. 네. 추천한 YMCA 임태희입니다. 저희 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두 곳이랑 하루 당일가 그 메인 선거날 총 3일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학교를 뚫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사님들 중에서 전교조 소속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를 반려를 좀 해주셨던 사례가 있었고 또 올해도 좀 확장하고자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확장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중심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중학교나 이런 것 쪽으로 확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확실히 학교에서도 참여율이 좀 많이 늘었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한 100명 말 그대로 이제 식사하는 길에 그냥 깔아놓고 아이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요. 그 방식으로 했었을 때 한 100명, 200명 정도라면 이번에는 200명, 300명 정도 있어요. 총 중학교 한 500명, 600명 가까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메인 그 선거 당일에는 저희가 천원에도 아이들이 몰리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 중에서 그래도 좀 집회 신고를 직접 해서 그 아예 그 시설까지 앞쪽에다가 좀 마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고 나오는 엄마들이 엄마 손 잡고 오는 아이들에 대한 투표를 했던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가 굉장히 많았고 1시에서 2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올리브영 역할이 좀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길목에 또 올리브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영화관도 있고 신세계 앞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 그 아이들이 투표를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횡단보도 앞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한 840표 정도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좀 관건인 게 온라인 투표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총선 Y로 했으면 그래도 좀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저희도 완전 공개모집을 해서 모았던 사정이고 그리고 작년에 모의투표 선거관리위원회 했던 한 친구가 올해도 해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그 친구들 중심으로 좀 선거관리위원회를 좀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그 친구들과 함께 좀 총선을 벌여 가지고 이어지는 상황들로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5명 정도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 정치학교라는 부분을 하나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선거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선출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후보자의 정책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좀 교육 정책을 조금 더 중심으로 갖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마련해놓은 공약 그리고 이 공약을 왜 골랐는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선거 준비를 좀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제 그 18V 사이트를 항상 만들어 두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문들을 좀 보내기는 합니다. 안내사항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내 게시판에 걸리거나 안내가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 좀 아이들 좀 잡아놓고 혹시 선거하니까 어땠어요? 혹시 뭐 이런 정치 이야기는 하나요? 혹시 공약은 맞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후보가 누군지 안다? 그래도 나는 좀 공약을 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경험이 있다는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냥 현장에서 그냥 좀 직접 인터뷰식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좀 더 청소년들이 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으니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이 공약과 이 홍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매년 좀 관건입니다. 예. 김해에서 장은지입니다. 저는 지금 투표를 세 번째, 거의 네 번째 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저번 국회의원 선거나 보다는 그 계엄령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학부모님들도 지나가는 길에 뭐 한 번쯤 해봐라고 먼저 문의를 하시거나 또 뭐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알려서 같이 오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거는 좋았던 점으로 조금 볼 수 있는데 저희도 학교 쪽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학교에 총장님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관련해서 내용도 설명드리고 포스터도 드렸는데 포스터를 눈앞에서 버리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또 뭐 처음에는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연락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이게 학교 안에서 되게 전달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학교보다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더 높아서 그건 조금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홍보 관련해서 또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학교 안에서 그 질문 자체가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게 문제가 될까봐 겁을 내셔서 저희는 또 명함, 모의투표 명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다 나눠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했는데도 실제로 연락 온 것도 꽤나 많았어요. 50건 정도는 실제로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뭐 물어보지만 이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장난 전화식으로 물어보는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들이나 몇몇 남자친구들이 진짜 진중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다 성관위로 넣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저희 청소년 Y를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 청소년 Y 친구들 전체 다 성관위로 등록을 해서 그 친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고 청소년이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많아가지고 그런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너무 아직까지는 막혀있었고 김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5군데 정도 사전 투표를 준비를 하다가 또 이제 교장 선생님들의 반대로 계속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좌절과 동시에 그래도 청소년과 이 회원들이 대화하는 거나 친구들 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운동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애들이 서로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면 끝나고 울었어요. 너무 나의 한 표가 나중에 너무 큰 표로 될 것 같은데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웃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스스로 배워가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회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너무 저조해서 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청소년들과 아직까지 총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회의를 통해서 조금 온라인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 이야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모의투표하는 걸 꺼려하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색별중학교 이런 데를 제외하고 신규학교는 그렇게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호남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수가 오프라인 투표로만 2,500 학교를 6군데 7군데 들어갔으니까 이게 지역의 정서인지 지역의 정서인지 선생님들의 정서인지 잘 모르겠구나. 논할 수 모르겠는데 호남 쪽은 학교 참여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하고 있고 경남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추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해 같은 경우에 그 지역별로 아마 그거 그렇죠. 더 많이 모집하는 분들에게 선물한다.
그건 저희만 그러니까 저희 기회에서만 애들 대상으로 많이 모으면 전도상 부흥하겠는데. 그 경선에서 이제 원래 잘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이 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 온라인 한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요. 예, 감사합니다. 양성에서 이채연입니다. 이거 모집부가 두 번째 모집부고, 네네. 저희는 그 청소년 Y가 있어서 청소년 YMCA 연합회 친구들 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저희 동아리가 전부 다 학교 공식 동아리여가지고 학교 안에서 조금 홍보를 포스터를 붙이려고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모의 투표라는 단어를 조금 불편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거절을 당해서 학교 안에 포스터를 붙이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학교 안에서 홍보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학교 밖에서 이제 간식 나눠주면서 그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홍보를 좀 하니까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좀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했고 프라임도를 두 곳에 운영을 했었는데 한 곳은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청소년 참여율이 엄청 높았는데 다른 곳은 부산이랑 조금 붙어있는 곳이라서 그때가 아무래도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넘어가서 청소년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곳을 꼭 해야 청소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참여를 안 하니까 그곳을 꼭 오프라인 투표소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확실히 이번에 아무래도 좀 여러 이슈가 됐던 선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좀 높기도 했고 그리고 애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긴 했는데 처음에 오프라인 투표소를 열었다가 이제 그 현수막을 붙이자마자 신고를 당해가지고 어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당해서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투표 용지를 보시더니 이거 투표 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공문이랑 다 보여드렸더니 선거관리위원회 분이랑 그리고 집회 신고 관련 담당하시는 경찰분이 나오셔가지고 다행히 집회 신고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좋게 잘 넘어가가지고 괜찮았는데 뒤에 또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경남의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잘 쫓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뒤로도 계속 이거 해도 되는 거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 참여율이 좀 많이 높아서 확실히 애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 청소년 Y 회원들의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이 와서 투표해라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고 좀 투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투표 결과가 2위가 이준석으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애들이 생각보다 약간 뭔가 그나마 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뭔가 약간 투표 포스터 이런 것도 애들이 보기에 좀 좋게 만드니까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많이 투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집회 신고를 하고 천막을 차리신 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집회 신고를 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안아자주였는데 통장님이 이제 다른 두 곳 중에 한 곳이 사유지인 것 같다고 하셔서 거기서 혹시나 하다가 그분이 신고하시면 신고했을 때 어떤 방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래도 집회 신고를 하자고 하셨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집회에 대해서 집회가 아니 집회 신고는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 뭘 해야 되냐면 점유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점유 신고니까 저희가 뭐 인도이거나 차도에 따라 안 할 거니까 인도이거나 뭐 공무원 이런 데였기 때문에 제가 뭐 집회는 아니까 집회 신고는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거가 사유 시 땅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어디다 허가 받았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점유 신고는 저희가 하는데 집회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점유 신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와가지고 이게 나가면 나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러니까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안드렸던 게 집회 신고는 하시는 건 어렵지 않다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정 필요하시면 그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누구 소유인지를 확인하셔서 시 거면 시에 가서 점유 신고를 하고 뭐 이게 필요하다. 근데 집회는 아니니까 집회 신고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양산처럼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뭐라 하면 이제 했어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알리바이 때문에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지역이 구리 지역이에요. 구리인데 집회 신고도 안 받아주고 점유 신고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와이가 그런 걸 하는 게 싫어. 뭐라 싫어 그냥 야금 시장이 무지하게 싫어하는데요. 무지하게 싫어해서 일단 싫어하는 그 점유 신고를 안 받아줘요. 온갖 핑계를 대서 다 거부거부 때리는 거예요. 집회 신고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구리가 매번 그것 때문에 이재명 총장님이랑 통화하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이번에도 겨우 뭐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온갖 핑계 대다가 결국 내렸다가 그런 지역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점유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의 의뢰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를 거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그날 행사에 있나 없나 한 열흘 전 현수막을 달아야 모의 한다고 그래서 시에 제가 전화를 해서 6월 뭐 3일 4일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은 그 전에 없으면은 미리 현수막 게시한다고 시에 전화해서 그런 협조는 서로 상호간에 문화의 의뢰 하니까 큰 없는데 당일날 행사가 없지만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이제 좀 미리 언제 그것도 없는 저희도 뭐 집회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과에도 그러는데 일단 받아주고 났더니 결과까지 알려달라고 계속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치하는 데 와가지고 시 주변에서 뭐 문제 삼거나 그러면 뭐 언제든 연락하라고 계속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종은 정부과 이렇게 경찰이 많이 협조적인 뭐 어느 지역은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경찰 걔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경찰은 몰라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냥 대통령 이름 후보자 이름이 있으니까 안 돼요. 뭐 이 정도 수준이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제복 입은 사람이 와서 악쓰면 왠지 쫄리잖아요. 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사례는요 이게 접두구간이 약간 실세계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접두구역이라서 길 건너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길 건너면 실세계 백화점 조금 하도록 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그거 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라서 그 집회 신고가 꽉 차 있어요.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서 민주노총 협의하고 이쪽 협의하고 그래서 경찰 쪽에 신고하고 그리고 선거가 그 무투표를 깔 수 있는 그런
들어가지고 집회 신고를 했었어요. 대체적으로 큰 건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큰 건물의 앞 이동은 소유가 백화점 거일 확률이 높아요. 다만 그 공유, 내가 길을 냈지만 시가 공유한다 이 개념이어서 이제 보면은 저희도 뭐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나가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런 경우가 지금 이것은 뭐 지역별로 근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무시건이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원주. 네. 저희도 어쨌든 청소년 YMCA가 저희 어쨌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성을 해서 청소년 YMCA 친구들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한 40명 정도 친구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들을 뭐 발대식도 같이 하고 왜 모의투표를 왜 우리가 왜 모의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도 같이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사전 등록은 친구들이 청소년 애들이 그냥 했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친구들이 더 있었냐면 정도는 뭐 이제 저희 이제 수련관에 있는 좀 동아리 친구들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조금 더 넣은 정도, 동아리들이 조금 더 넣은 정도일 거고 아마 그게 온라인 투표로 어쨌든 저희가 아마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수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한테 온라인 투표 왜 안 해라고 하니까 와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투표 좀 받아서 해보고 싶은데 굳이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따지길래 그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날짜를 맞춰서 그 현장에 나와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오히려 더 많이 펼쳐줘가지고 정 못 오는 친구들 몇 명만 조금 해준 것 같고요. 대부분은 오프라인 투표소로 좀 넘어와서 친구들이 해준 것 같습니다. 투표소를 저희도 학교를 사실 뚫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희도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문제들이나 선생님까지는 괜찮은데 교장 교감 선생님의 선에 달해서 이제 막히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혹시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또는 아예 접근을 아예 하나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프라인 투표 쪽에 그래서 집중을 하자고 결국엔 친구들의 수요도 어쨌든 이게 체험으로서의 아이들의 관심들이 일단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프라인 투표소에 집중을 하자라고 선택을 했고요. 두 차례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수련관에 어쨌든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로비에서 투표소를 하려고 한 번 1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잘 고민해 놨다가 그대로 다시 들고 나서 원주가 원래 이제 중앙 이제 일명 시내라고 불릴 만한 이제 중심이 되는 바가 한 3군데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1번, 2번 구역은 이제 거의 다 죽어가거나 완전 어른들의 구역이라고 보면 되고 딱 한 군데 이제 롯데 시네마 있고 학원가 있으면서 올리브영 있고 이제 식당들이 몰려 있는 구역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무식동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밖에 사실 청소년들이 밖에 나돌아다닐 때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써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집회라든지 혹은 뭔가 모임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도 없는 곳이라서 뭔가 점유 신고도 사실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냥 집회 신고를 그냥 하자. 왜냐면은 최소한 공간에 대한 거는 사실 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관심 없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됐고 그리고 괜히 신고해봤자 오히려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고 경찰은 저희가 오히려 좀 관계성이 좀 있고 아는 경찰들도 좀 있어서 그냥 집회 신고만 하는 데서 보호를 좀 받는 쪽으로 가자라는 방향성으로 잡았던 거 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회 신고 아예 2개 부서 정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예 배치가 돼서 그 계속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날 선거날 투표소에는 계속 뭐 일종의 뭐 테러 행위, 뭐 폭력, 뭐 맞냐 틀리냐 이게 시비 거는 게 너무 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여기도 어쨌든 투표소라고 걸고 있는 이상 그런 이제 시민분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언제든지 연락 주라고 계속 진짜 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도 오고 아예 계속 한 10m 정도 먼발치에서 사목 상태로 계속 지켜보고 두 부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있는데 좀 안전하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걸 해놓은 이런 걸 감시하려고 저희를 감시하는 입장은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걸 좀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따가 또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이제 같이 발대식과 더불어 연대 활동이 진행되었었고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 문화예술하고 체험관에서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 거기는 이제 합창단 오케스트라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지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는 저희는 시도하진 않았어요. 자체적으로만 진행을 했고 현장에서 했는데 좀 저희가 좀 고민할 지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모의 투표가 후보자가 누가 되냐는 관심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굴 뽑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자 아이들도 공약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맹에서 시작하기 전에 공약집을 쫙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공약집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되게 민감한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것도 들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라든지 논의 구조라든지 되게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누구도 논의하지 않는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논의 구조 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조금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를 못하고 후보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던 그러니까 이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엄마 손을 이끌고 이게 오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왜 이걸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 이거 교육적이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이렇게 잘 설명 못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상시적으로 민주 시민교육을 학교가 원하면 가서 해주는데 투표나 선거에 대한 민주 시민교육 플랜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연맹에서 예전에 우리 전 그 간사님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조금 정리해서 좀 하루짜리라도 이게 통해서 너희들 투표 행위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너희 학교에서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이게 반응되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가 단순히 그냥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런 그 취지라든지 근본적인 교육 내용이 먼저 몇 달 전부터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연중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거가 끝났는데 이제 결과 나왔어. 이제 끝났어.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냥 삭히지 말고 우리 방송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10대, 20대 남자, 여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의사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경화된다고 하는데 우경화된다 해서 막 최근에 그 리박스쿨 나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리박스쿨 지향하는 지향점을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 프로그램이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내놔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연속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주봉 총장님 그 얘기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조직이 어쨌든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확장되는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또 이제 강사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강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짜가지고 내놓고 그 학교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하고 있는 운동 방식과 우리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채널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 얘기 해주시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건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튜브로 이 활동을 올렸거든요. 그때 바로 댓글 뜨더라고요. 그 뜨는 이유가 빨갱이들이고 어쩌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삭제하고 추방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YMCA가 무슨 행위를 하면 아니 그냥 쟤는 빨갱이 집단이야 이렇게 하고 정의를 내고 노인들 계층 들어와서 댓글 공작이 움직였다는 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냥 결과를 놓고 뭐 당선층 전달하고 이런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걸 연속성으로 가져갈 방법 특히 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선 때는 더 민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폭풍이 우리한테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저희 전략들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했고 또 하나 지점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 이게 그냥 행사로서 가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지방 교를 만들고 교육청을 만나서 교육 당국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좀 보수 쪽 말고 조금 진보 쪽 교육장님 있는 데는 조례로 형성을 해서 지속적 사업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될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국장님이 이걸 끌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미안한 것도 했습니다. 아니요. 네. 그런 거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건 저희 모의 투표가 당초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대선 모의 투표 준비 회의를 저희가 대전에서 했거든요. 카페에서 했는데 비싸게 2시간에 30원 얼마 정도 빌렸어요. 급하게 잡니다. 그때 이제 저희 팀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홍보는 여기 간사님들 이지영 간사님하고 간사님들이 홍보 주로 보셨던 뭐 여러 가지 홍보를 만들어 주셨고요. 공약은 저 이민우 간사님이 이제 공약팀이 돼가지고 제가 크게 두 팀으로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만드는 데는 바로바로 이제 올려주시고 해서 좋았고 다만 이번에 좀 공약 그 파트가 좀 약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개인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다들 하나인 동역자 같기는 하지만 그걸 올리면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번에 100개 공약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감한 주제도 있고 이걸 Y가 주장한다고 이럴 공약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100개의 공약은 할 수 있는 공약을 다 때려 넣었어요. 다 때려 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1차 걸르자 사실 이런 취지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민호 간사님 그걸 가지고 여론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 근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과물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쓸 수 없을 정도의 무의미한 결과였어요. 일단 참가한 팀이 몇 팀 안 돼가지고 이걸 설문조사라고 저희가 이걸 결과치를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했던 그 청소년 정책연대나 또 Y하고 같이 해서 13가지를 그냥 축약시켜 버렸어요. 축약시켜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각 정당에 다 보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그 설문에 참여했던 결과가 다 나오면 저희가 적절한 시기 아마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 정도에 국회 토론회를 저희가 여기 좀 저희가 19대 때 1회 때 끝나고 나서 국회 토론회 있고 매대 때도 한번 하긴 했는데 그 국회 관여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국회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당선증을 전달하기 전에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토론회 준비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토론회라고 열어놨는데 우리 식구 5명 앉아 있으면 아무리 작은데 국회 토론실 빌려도 한 20명 정도는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게 뭐 국회의원을 불러도 뭘 하든 이게 그래도 좀 되는데 요즘에 그게 좀 자신이 없어요. 그게 없어서 그럼 제가 준비되면 아마 지역에 이제 요청을 드릴 텐데 그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좀 와야 되잖아요. 제가 첫 국회 토론회 때 청소년들이 한 거의 100명이 왔거든요. 1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저의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할까요? 좀 1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